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오늘도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확인하시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죠? 대전에서 또 전 연인을 살해하는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어제 대전이에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길가로 이동합니다.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는데 운전석 문이 열렸다 닫힙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운전자는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 무려 24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자, 차량 타이어는 이렇게 터졌고요. 목격자의 이야기 그리고 경찰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문에서 문 열고 확 토하더라고. 길바닥에 토해서 이거 틀림없이 운전이다 생각하고 바로 112에 신고했지. 그러니까 바로 몇 분 안 돼 한 대 두 대 막 차가 오더라고. 응독을 선거 당시에 한 것 같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경과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 남성이 또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자세히 보시죠. 아니 지금 배 반장님 지금 보시면 낮에 전 연인을 찾아가서 살해를 하고 흉기 휴대전화 번호 버리고 렌터카 오토바이 등 타고 지금 도주하다가 붙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런 사건들이 요즘 왜 이렇게 납니까? 특히 이제 모방 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모방 범죄. 어제만 해도 비슷한 사건이 3건이 더 있었거든요. 3건이요? 이거 포함해서 3건 정도 되는데 물론 다 살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미리 좀 계획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흉기도 준비했고 공유 자동차라는 것도 준비했고 오토바이도 준비해갖고 도주를 해갖고 사실은 추적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 대범하게도 다시 그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장례식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추적이 다시 시작돼서 잡게 된 건데 대범하죠. 계획도 있고. 아니 그 어떤 범죄 심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 폭력인지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한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4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고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유욕이라든가 집착이 강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가를 확인하네요. 심리가 꼭 있습니다. 아 그런 심리가 있습니까 범죄자들? 예. 자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이 좀 쓰는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서 연인이 마음을 돌아섰을 때 극단적인 살해까지 이르른다. 예.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조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4차례 경찰 신고. B 씨와 싸우다, 이 연인과 싸우다 식당 그릇 파손. B 씨 집에서 연인 집에서 부동산 계약서 갈취. B 씨의 오토바이 절도 신고. 주치 상태에서 이 연인을 폭행. 경찰관도 폭행, 현행범 체포되기까지 했었다는데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멈췄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경찰 출동 당시 스마트워치를 거절했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스토킹 신고 이력이 없다. 그래서 경찰이 더 이상 주의하지 않았다. 아니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스토킹 신고 이력이 없는 것은 기록상입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접근이 있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좀 이걸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높은 수준에서는 아예 신고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의 지표라는 것이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사건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거는 그냥 그 피해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에서는 그 자체도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살 보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체크할 수 있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뉴얼대로 한 거죠. 매뉴얼대로는 사실 저게 뭐 틀리게 한 건 아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경찰 판단이 잘못된 거군요. 법상으로는 지금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지금 경찰청장도 그렇고 대검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꾼다고 지금 어제 얘기 나왔는데 실무상에는 분명히 바꿔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계속 반복됐던 게 스토킹이든 아니면
전 연인의 어떤 교제 폭력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폭력적인 형상들이 반복되고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경찰 단계 혹은 검찰 단계에서 그냥 가해자를 풀어주다가 결국 살해까지 이르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예, 스토킹 법상에 일종의 그 물어봅니다. 피해자한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이미 그 처벌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배 반장님이 짚어주신 게 포인트 같아요. 예.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서 피해 여성에게 물어봤자 그건 소용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때는 당연히 처벌하지 말라고 하죠. 그 변호사 써주죠. 근데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잔인한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예. 저럴 때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현장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이 이 피해 여성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동물적인 감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